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아침부터 굉장히 햇빛이 쨍 나는 게 아주 화창하네요. 오늘은 그, 저희 집안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저하고 여동생, 형제가 남매인데요. 제 여동생 그 아들이 올해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근데 이제 수시 전형으로 어,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이제 좋습니다. 외삼촌이 이제 이렇게 산림기술사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카가 저도 공부를 요새 이제 나이 먹어서 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조카가 고등학교도 저한테 후배인데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입니다. 시행규칙입니다. 타이틀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기준의 세부사항 제4조 2 관련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산지의 지역 등의 협의 기준의 세부사항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9분 보전산지의 이용기준 이렇게 쭉쭉 집단적인 성공조림지 및 형지우량한 천연임 속에서 쭉쭉 나가갖고 이제 다음 이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항목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2만 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 헥타당 평균 인목 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공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제 산지 협의를 하려면요, 뭐 개발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하려면은, 해당 지자체, 만약에 경기도 평택시다. 뭐 또 경기도 안양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만약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개발공사에 투자를 받던 개발공사한테 아파트 부지를 갖다가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대신 개발공사에 맡기던 땅주, 산주 뭐 이런 분들이 임야 특히 아니면은 자기가 민자 자본을 갖다가 투자자한테 유치해서 아파트를 짓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헥타당 인목 축적의 150% 이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경기도 안산시 만약에 3번이다 그러면 그 안산시에서 안산시 조례에서 안산시 의원들이 조례 상정해서 요번에 2022년도에는 안산시는 헥타당 평균 인목 축적의 150% 이하야 된다. 근데 아파트를 개발할 그 대상 임지가 160%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안산시에 아파트를 짓겠다. 근데 산지 전용을 하려고 한다.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근데 안산시 의회에서 조례에서 상정한 것이 헥타당 평균 인목주적이 150%인데 150% 이하야지 151%라든가 157%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시에서 조례에서 상정한 인목주적보다 밑에 되지 너무나 우창한 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창한 살림은 깎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그 시의 조례에서 헥타당 평균 인목 축적은 해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150%가 안산시가 그대로 2023년도 갈 수 있고 2024년도에 봄 또는 가을에 재상정할 때 뭐 148%로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지자체 단체의 장이 조례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는 그렇고 다 그럼 이 보전산지에서 이용 기준에서 다 산불 발생, 속가배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 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 발생, 속가배기 또는 벌채 전에 임목 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임목 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 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된다. 복잡하지만 나중에 제가 표준조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 위표에 따른 임목 축적의 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른다. 1. 조사 방법은 표준지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밑에 방가로 1, 방가로 2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임목 축적 조사를 할 수 있다. 1.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적을 때에는 전수조사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하거나 분산된 형태 등으로 이루어져 표준조사 방법으로 임목 축적을 조사할 수 없을 때는 전수조사를 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조사 대상은 가슴 높이 지름 6cm 이하, 표준지 뜨는 2cm 관략, 표준지 뜨는 그런 방법을 한다 이겁니다. 수고는 나무 종류별 가슴 높이 지름별로 측정. 임목 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전수조사의 경우 임목 축적은 임목간 제접표상의 단목 제접 곱하기 나무 종류별 조사 번수. 이 표준지의 조사의 경우 임목 축적은 표준지 제작 합계 곱하기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총 면적을 협의 산지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표준지 제작 합계에 곱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표준지 조사하는 방법이죠. 2. 제1호 과목 본문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표준지의 면적 방가로 1. 한 개 표준지의 면적은 수영, 투영 면적,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400제곱미터 이상. 방가로 2. 전체 표준지 합산 면적은 협의 신청 산지 투영 수평 투영 면적 5% 이상. 표준지의 개수 협의 산지의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 2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개 이상, 2만 평방미터에서 5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개 이상, 5만 평방미터 이상 10만 평방 미만인 경우에는 10개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10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20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5개. 표준지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협의 신청 산지 면적이 20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개를 이상을 갖다가 선정해서 표준지를 떠야 된다 이겁니다. 표준지의 선형 중심선으로 기준으로 등간격 추출법에 따라 선정한다. 등간격 추출법에 따라 선정하며 표준지 선정을 위한 격자의 시점, 거리 등은 다음과 같다.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격자 간 거리는 조사 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 이내로 하되 미터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평균적으로 고루 평균이 되는 장소의 임목 축적이라든가 그리고 재정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수종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수고라든가 이런 것을 골고루 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3번 협의 과정에서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증가되는 그런 경우에는 당초 격자의 시점 및 거리를 적용하여 변경 면적의 표준지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과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새롭게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4. 협의 신청 산지가 훼손되어 벌채 전에 임목 축적으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임목 축적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협의 신청 산지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임목 축적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 신청 산지와 임목의 구성이 유사한 인근 지역에서 조사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의 전용이라든가 이럴 때 해당 지자체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이제 보존산지 이용의 기준에서 면적별 표준지를 뜨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느 이익단체가 뭐 개인이 뭐 그룹이 뭐 예를 들어서 신동아 그룹이라든가 무슨 풍림산업이 뭐 안산시에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산지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고자 한다 할 때는 이런 이제 협의 기준, 면적별 표준지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목 추정은 어떻게, 평균 임목 추정, 축적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기준인데 여기다가 이제 임목 축적도 외에 어떤 것이 있냐면 경사도가 있습니다. 이 산지에 까구선 아파트를 갖다가 21층짜리 갖다가 4동을 짓고 싶은데 첫 번째가 평균 임목 축적이 그 해당 지자체에서 해주는 프로테지 예를 들어서 150%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산림조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사도입니다. 10도에서 15% 미만일 때는 안산시는 뭐 아파트를 지어준다든가 15에서 20%에는 일부는 지어주고 일부는 안 된다든가 25% 이상 경사도가 있을 때는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든가 이제 이런 경사도가 있고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안 된다, 낮은 지역은 된다 이런 조건도 있고요. 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이제 비오톱입니다. 비오톱 생태지수입니다. 비오톱은 무엇이냐? 생태 자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립생태원 충청남도 서천에 있죠. 충남 서천 거기 어딘가 장항에 있습니다. 장항읍에 충남 서천에 가면 국립생태원이 장항읍에 있는데 그 장항읍의 국립생태원에서 이제 조사를 이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산림에 대해서 생태 자연도 조사를 해서 그 등급을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매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산시, 뭐 서울시에서는 이 산림에 대해서 생태 자연도가 2등급일 때는 비오톱이 고도로 높기 때문에 뭐 야생동물이라든가 희귀동물이라든가 보존해야 될 것이라든가 뭐 하늘 다람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개체수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종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태 자연도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 2등급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서 2등급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이런 데 개발 행위에 저촉을 받게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3등급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비오톱, 자연 생태도와 해발 고도와 경사도와 평균 임목 축적이 몇 %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보통 4가지를 보죠. 따라서 아파트를 짓 수 있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주사들은 그런 업무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뢰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주사는 이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산지의 지역 등의 협의 기준의 세부 사항을 갖다가 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산지의 지역 등의 협의 기준의 세부 사항, 산림주사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산림 분야에서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은 고도의 지식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